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관이고요. 오늘은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최사과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임종효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우리 임종효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바로 그냥 돌직구로 가겠습니다. 세무사님 잘 보면 연봉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업종마다 다 비슷하겠지만 네. 개업 1년 차에 네. 뭐 한 4천 정도. 2년 차에 한 이제 배로 이제 영업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한다 그러면 한 8천, 6천에서 8천 정도? 네, 기본적으로 한 3, 4년 정도는 하면 그래도 네.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물론. 그런 고소득 전문 직종이긴 하네요. 그렇죠.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 네. 세무사는 조금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업체 사업주들에게 회계, 세무 그리고 약간의 노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은 이제 법인세가 되겠죠. 해당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사업주분들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은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정기조사도 있지만 제일 사업주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시조사.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시로 그 국세청에서는 조사 사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조사 사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영자는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만져줘야 되고 또 검토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세무조사의 한 일로 볼 수가 있고요. 양도, 증여, 상속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그럴 때 세금. 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 고인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자녀분들 혹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조사 사국은 대기업도 벌벌 떤다는 맞습니다. 사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잘 만져주는 네. 일을 하시는 전문 직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세무사분들이 좀 일을 잘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네. 소통이죠. 소통. 네, 연락이 세무사하고 직접 되느냐, 아니면은 직원하고만 되냐. 그 세무사를 통할 수가 없느냐. 보통 지금 세무사분들이 연락을 잘 안 받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납세자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다 전화 통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도 드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세무 관리,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무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분들은 꼭 연락이 잘 되는 세무사를 컨택해라, 만나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무사분한테 그 일임을 하면 이 수수료라고 하나요? 네. 비용적인 측면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사업주, 그러니까 기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장부 작성을 해드리는 업무라고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네,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도 10만 원. 계속 10만 원. 인건비 계속 올라도 10만 원. 네, 10만 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20만 원 정도. 최소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여기서 이제 매출이 더 오르고 하다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상속세나 뭐 증여 그리고 또 5월에 뭐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따로 비용이 드는 거죠? 네. 종합소득세 이제 3월에 법인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요. 그때 또 한 번에 이제 세무 조정이라는 거를 세무사가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 개인 사업자는 30, 법인 사업자는 40에서 50 최소로 그렇게 받고 있고요. 업체의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더 비용 수수료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그 프리랜서 분들, 특수고용직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프리랜서라든지 그 특수고용 형태의 이제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되면은 그 5월 30일까지가 그 신고 기한인데 네. 그거를 지나게 되면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못했으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네, 거기 또 추가적인 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세금이 100만 원이라 치면 가산세 때문에 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제때 신고했으면 100만 원을 끝낼 수 있었던 거를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200만 원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셔갖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세무사 되려면 뭐 관련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약간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무사는 회계사와 다르게 네. 다른 그 변호사하고도 다르게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없습니다. 국가고시에 그럼? 네, 국가고시는 맞아요. 저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 그 주최하고 네. 그쪽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는 국가고시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그 이제 세무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세무사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 그 시험을 봐서 네. 응시하는 거고, 보통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루트로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세무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루트로 보통 접근을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대학교를 세무 네. 관련 학교로 갔어요? 네, 대학교를 세무 그 회계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도움이 좀 됐어요? 물론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네. 가면은 좋긴 좋네요. 네. 언제 따셨어요? 자격증? 몇 학년 때? 저는 졸업하기 전 3학년 때. 3학년 때? 네. 군대 전역하고 네. 26이니까 2013년도에 합격을 세무사 시험을 최종 합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럼 보통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돼요? 평균 수험 기간이 네. 3년에서 4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뭐 긴 경우도 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동기분들도 한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26에 합격을 했는데 네. 그때는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해. 네. 동기분들 뭐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40 그분도 계시고. 네. 학교에 있는 동기분들이 보통 몇 %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해요? 학교 학교에서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사실 많이 합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본인은 특수 케이스? 네, 저는 되게 공부를 잘했고요. 진짜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진짜 몇 명 정원 몇 명이었어요? 정원이 한 반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중에 네. 한 3-4명 돼요? 졸업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더 안 돼. 와, 그럼 엘리트네. 1차는 많이 돼요. 1차가 이 이론. 네. 맞아요? 이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론이네. 다 이론이고 저희 세무사 시험은 네.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1차 시험은 객관식, 그리고 절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꽈락 없이 60점 이상을 맞으면 그냥 다 합격이 됩니다. 2차는요? 2차 시험은 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과목은 4과목인데 회계세법으로 확 압축이 됩니다. 회계세법으로만 이제 시험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주관식이라고 서술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1에서 10까지 보면은 뭐 일단 한 10장짜리 A4 용지를 줘요. 야, 거기에 이제 쓰는 거구나. 예.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사실 판단을 하고 사실 판단이 됐으면 거기에 법령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짓는 이런 하나의 일련의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 글로써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차에서는 좀 네. 많이 붙어요? 1차는 많이 붙어요. 1차는 저희 학교가 네. 한 해 뭐 한 2,000명. 2,000명. 예, 뭐 이렇게도 붙고. 진짜요? 네. 근데 이제 2차에서 2차에서 대부분이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1차는 보통 졸업 전에 거의 다 끝내놓고 네. 한 1-2년이면 끝나요? 빠른 분들은 그렇게 끝나는데 이것도 1차도 쉽진 않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졸업 전에 1차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네. 졸업 뒤에 2차 붙는 분들이 꽤 많겠네요. 그럼요.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조금 붙어놓으면 네. 안심 좋잖아요. 그럼요. 1, 2차 딱 붙어놓고 이제 어디 갈지만 딱 하면 되니까 쉽진 않네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고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정도 하시는데 주변 분들 한 4, 5년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세무사 합격을 하는 네. 그 기간은 한 4, 5년 정도 되고. 네. 세무사 공부할 때 어떤 루틴으로 좀 공부했다 이런 거 있어요? 제 기준으로?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좀 무식하게 했어요. 어. 점심을 먹지 않고 이야. 그냥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진짜 고시생의 네. 그 신념 네. 그 뭐랄까 그거대로 했네요. 네,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그때는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나서 밤 뭐 11시 하고 11시까지 공부하고 야. 잠은 또 들어가서 바로 12시 안에 자고 그냥 기계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그걸 3년 동안. 네. 이야. 뭐 방학 때 안 정확하게 쉬고. 2년 6개월. 2년 6개월 네. 동안 쉬지 않고. 예. 방학 때 안 놀았어요? 안 놀죠. 이야. 못 놀죠. 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못 한다. 그때는 이제 뭔가 열의와 열정과 이런 꼭 따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요. 자격증을 땄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네.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했죠.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네. 때 그걸 딱 자격증 합격했는데 이제 나는 뭐 개업을 해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걸 먼저 선택했어요? 마찬가지 변리사와 네. 같이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네. 아. 세무사도 수습 기간이 5월 말까지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가 10월쯤에 나오면 네.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는 이제 대표 세무사 아래에서 이제 일을 배우는 기간이 집체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체 교육했다는 뭐 수료증을 내야 돼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없으면은 다시 받아야 돼요. 정말. 개업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무사님은 그런 집체 교육을 받고 네, 집체 바로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네. 5개월 집체 교육 받고 네, 집체 교육 바로 받고. 런. 네, 도망갔습니다. 이게 나는 네. 내 거 하고 싶다. 아니요, 개업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저기 네. 증권회사 재무팀에 들어가서 완전 또 취업을 하셨구나. 네, 취업을 하는 쪽으로 어. 그 결정을 짓고 그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는 회계 쪽 일하셨어요? 세무. 네, 세무 쪽. 증권회사에 또 세무를 네. 맡는 사람은 세무사를 또 채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정도 계셨죠? 거기서 네. 1년 10개월. 1년 10개 한 2년간. 네, 2년 조금 안 된 기간을 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루틴하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하니까 정말 재미없어서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적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재미가 괜찮았는데 없어서. 요거요? 네, 괜찮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사실 사람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서 세무법인에도 1년 있다가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도 1년 있다가 하고 이제 제 사업체를 차리게 된 거죠. 거죠. 예. 와우. 세무사하면서 좀 좋은 점 있다 이런 거 있어요? 돈이. 네. 일반 회사, 그러니까 아까 증권회사 재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만났던 동기들 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1.5배 혹은 2배 정도. 네. 이게 수익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만큼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세무사 하면서 힘든 점은 뭐예요? 힘든 점이요? 네. 반대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또 힘든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업 초반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죠. 네. 월세 걱정해야지.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인건비 걱정해야지. 저희가 세금 신고를 대리해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신고가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이런 뭔가 굉장히 밤에 누우면은 그냥 그것부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컴퓨터 켜고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컴퓨터 켜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됐었었죠.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월세 내고 애들 돈 줘야 되는데 돈 걱정하고 저는 그런 것만 걱정했는데 월세 나으신 분이네 저보다. 네, 아니 그런 거보다는 월세 당연히 걱정되죠. 저기 안 나오면 수익이 안 나오면은 아니야 걱정 안 되신다고 그런 것 같아서. 아니 걱정 안 된 건 아니고 그 걱정보다 단위수가 다르거든요. 역시 프로네. 네, 단위수가 달라요. 역시 프로예요 여러분. 저랑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단위수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맡은 고객분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 맞지만
저희 이제 자격 정지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벌금 성격의 가산세라는 부분도 저희가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생각 많이 하셨던 때도 있고 지금은 좀 괜찮죠? 지금은 괜찮죠. 와우. 임종효 대표 세무사님을 뵙고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우리 세무사님께서 친절히 거기 또 답변.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줘야죠. 예,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내 거 나온 거니까. 예. 그래서 친절히 또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경 써서 댓글 남겨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